안녕하세요. 화물차주분들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힘들게 일하시고 어쨌든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일한 만큼 또 캐피탈에 할부 붙고 연료비 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덕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연료절감기를 찾습니다. 또 매연이 안 나오면 당연히 연비가 올라갈 것이다, 출력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눈으로 보이는 그 매연만 줄면 연비가 확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매연 안 나온다는 거로 막 이야기를 하면 업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치들이 이야기를 하면 매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센서 값들의 변형이 들어가면 매연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연 안 나온다 하고 출력 증가다? 그거는 같은 거 아니에요. 또 연비 향상, 연료 절감 이거 같은 거 아니라고. 그래서 구분을 지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냉정하게 봅시다. 매연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비공장 가야 됩니다. 정비공장 가서 고치세요. 자가 정비를 한다 하시면 매연이 왜 나올까? 흡기량 센서가 고장났을까? 산소 센서가 고장났을까? 연료 압력 센서가 고장났을까? 무엇 때문일까? 연소실에 카본이 많이 끼어서 그럴까? 이런 부분요. 엔진이 찐빠를 하고 있다. 그럼 인젝터 하나가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럴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 어차피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돌팔이들 많죠. 연료절감기다 매연 절감된다는 돌팔이들 많죠. 그 돌팔이한테 왜 갑니까? 정비공장 가세요. 정비공장 가시면 정비공장에도 기술이 있으신 분이 있고 기술이 좀 빠지는 분이 있습니다. 자격증 땄다고 해서 바로 베테랑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요, 큰 정비공장 가면 다 고참들 있지 않습니까? 자, 고참들 있는데 일단 가서 정비 잘 하시는 분요, 매연 나온다면 그 차종에 대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매연이 나온다 하는 거 경험치가 많은 공장에 가시면 압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도 시중에서 짝퉁 매연 저감 장치 달아가지고 몇백만 원씩 주고 다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현실적이고.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차가 고장나서 매연이 나오면 정비사에게 가시라는 거야. 바가지 쓸까봐 그렇게 바가지 안 세워요. 바가지 쓸 것 같으면 이렇게 하세요. 정비공장을 몇 군데 가세요. 한 군데 처음에 가가지고 고장 진단 서비스를 받으세요. 그러면 진단료 얼마다 이래 받겠죠. 그래도 그 돈 주세요. 진단 받아보고. 그러면 두세 군데 받아보시면 돼. 두세 군데 받아보시고 그 중에 똑똑한 사람한테 고치면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중에 자동차 고치지도 않고 정비 자격증도 없고 정비공장도 아닌데 따지고 보면 기술도 바닥인데 그 사람들 연료절감기 판다고 해서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매연 넣으면요, 정비공장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비공장 가서 두세 군데 들러보세요. 진단하는데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고장이 무엇 때문에 고장일까? 그 부분만 갈문될까? 그 부분에 투자하시라고. 그래야 다른데 전이되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프다 이거예요. 아픈데 보약 한 첩 먹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픈 데를 집중적으로 고쳐야 돼요. 그걸 안 고치고 보약 한 첩 먹었다 해서 힘이 펄펄 납니까? 그 순간이에요, 순간. 그래서 아픈 그 부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술을 할 건지 청소를 할 건지 정하셔야 돼. 자동차 정비사들요, 덤탱이 안 세웁니다. 부품비요, 그 다음에 시간당 노인비가 정해져가 있어요. 그 정도만 받습니다.
아니, 그 정도도 안 주고 고치려고? 돈을 주고 고치세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그 돈 아끼려다가 돌팔이한테 걸려가지고 완전히 나가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아픈 부위만 그 부분만 탁 도려내고 다른 거로 갈아 낀다거나 아니면 그게 때가 많이 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청소를 한다거나 센서 부분이 잘못됐다면 센서 그거 하나만 딱 간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센서 하나 고장나면요, 예를 들어서 흡기 센서가 고장이 나도 매연이 펄펄펄, 산소 센서 고장 나도 매연이 펄펄펄, 압력 센서 고장이 나도 매연이 펄펄펄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고쳐질 수 있는 것도 불과 몇십만 원 안쪽에서 고쳐줄 수 있는 걸 매연 놓는다고 해서 몇백만 원 쳐드리고 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연 놓으시면 뭐 매연 단속이 걸릴 것 같아 뭐 이런 부담이 있으시면 정비공장 가서 고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길거리요 돌팔이들한테 돈 주고 고쳐달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거 붙였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걸 붙였으면 센서 값의 데이터를 변조돼서 정상적으로 매연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센서가 고쳐집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분명히 엔진이 안 좋은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교체를 안 하고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외부적인 방법을 썼다. 그렇다고 그게 정상으로 돌아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매연 놓으면 정비공장에 가시는 것 적극 추천. 길거리 돌팔이 만나는 거 절대 비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출력이 증가하면 연비가 올라갈 것이다, 연료가 절감될 것이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화물 차주분이라면 주위 동료들한테 물어보세요. ECU 매핑요 프로그램 업데이트하면 출력 증가 업데이트하면 바로 효과 나오고요. 밟으면 밟는 만큼 마력소도 원하는 만큼 다 올려줍니다. 그거 얼마 안 하잖아. 수백만 원 주고 출력 증가 때문에 다는 것보다 몇십만 원 주고 ECU 매핑 해버리세요. 그러면 출력이 좋아졌다 이 정도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출력 올려줍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야기하겠죠. 너무 많이 올리면 엔진 열받아서 깨질 수가 있으니까 적당한 선까지는 타도 됩니다. 그분들요 돌팔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올려주는데 적재량이 얼마냐, 어디로 다니느냐, 또 엔진에 따라서 어떤 엔진이냐, 그 엔진에 허용할 수 있는 출력 증가 그 범위를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마력 올려줄까, 20마력 올려줄까, 30마력 올려줄까, 엔진에 따라서 뭐 50마력 올려줄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뻔한 거잖아요. ECU의 공연비 그거만 조절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출력 올리는 거 뭐 길거리에서 뭐 달아가지고 뭐 출력 올라간다, 차 잘 나간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ECU 매핑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다. 돈도 비용도 적게 들고 확실하게 하자마자 바로 효과 나온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봅시다. 길들이기입니다. 새 차를 뽑으면 자동차 메이커에 출고할 때 길들이기 해가지고 출고하지 않습니다. 몇십만 킬로 타서 길들이기 가지고 줄까요? 아니잖아요. 주행 킬로수 없는 상태에서 조립만 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조립돼서 나오는 차 운전을 하면서 운전자가 어떻게 타냐,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엔진 길들이기가 됩니다. 그럼 엔진 길들이기는 동일한 주행거리에 연료를 적게 쓰는 운전이 길들이기입니다. 엔진 11바퀴 타는 게 길들이기라고요. 그리고 충격 안 주는 방법, 그리고 피스톤이 상사점, 하사점 최고 풀 행정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운행을 하셔야 돼요. 엔진 11바퀴, 그럼 기름 적게 쓰고 운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이기 하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 길들이기가 돈이 듭니까? 돈 안 들잖아요. 자기가 운전하면서 운전 방법만 딱 바꾸고 지식만 탑재하고 그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차
908 이 검사지 한번 봅시다. 매연 검사를 한번 봅시다. 908 차 경유차죠. 벤츠차입니다. 그리고 경유 사용 자동차용으로 되어 있고 연료는 경유. 누적 주행거리가 몇 킬로입니까? 32만입니다. 그럼 제법 탔잖아요. 제법 탔는데 이분요 운전 엄청 잘했어요. 배워서 운전을 어떻게 한다, 길들이기 어떻게 한다 다 배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32만 킬로 탔는데, 자 봅시다. 검사 항목이 있고 측정치가 있고 허용 기준이 있고 판정이 있어요. 자, 부하 1모드, 2모드, 3모드 있죠. 1모드, 2모드, 3모드에서 허용 기준은 15%입니다. 부하 1모드도 15%, 2모드도 15%, 3모드도 15%예요. 그런데 그 옆에 보세요. 측정치가 얼마 나왔습니까? 0%, 0%, 0%예요. 단 1%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전체 부하에서. 길들은 차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전해서 길들이기를 한 차예요. 그죠? 그러면 자, 최대 출력을 봅시다. 최대 출력 얼마입니까? 허용 기준이 238마력 이상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최대 출력 얼마 나왔습니까? 281마력이에요. 자, 마력수가 더 많이 차이 나죠. 그러면 이게 출력 증가라는 이야기가 되죠. 엔진 길들이기 잘하면요, 출력도 그냥 따라 올라갑니다. 엔진도 부드러워요.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출력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다. 현장에서 그냥 급하게 바로 때려 올리려고 그러면 이슈 프로그램을 바꿔라. 매핑을 해버리라. 그러면 출력, 원하는 출력 10마력, 20마력, 30마력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아시죠? 화물차주 분들끼리 전화 통화 해보시면 누가 해준다 누가 해준다 알아요. 해주신 분 찾아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럼 간단하게 올리는 건데 차 안 건드리고 만약에 매핑 해가지고 출력이 올라갔는데 좀 엔진이 열받는 것 같아. 그러면 마력수 또 다운시키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깔끔해. 이거는 10마력 올린 다음 10마력 딱 올리고 20마력 올린 다음 20마력 딱 올려줘.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마력수를 올린다, 출력을 증가시킨 다음에 엔진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열화 현상 때문에, 열 축적 현상 때문에 엔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력 올리고자 하는 분이라 그러면 이 방법 선택하세요. 바깥에서 이상한 거 달아가지고 출력 올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다이나모 테스트해도 효과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거, 그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또 현장에서 딱 타보고 운전 딱 해보면 바로 출력 올라가고 밟으면 오르막길도 쫙쫙 차고 올라가요. 마력수 올리면. 그게 마력 올리는 거지. 프로그램만 바꿔버리면 돼요. 간단하잖아. 그래서 출력 증가는 이슈 매핑을 해라. 그런데 자동차는 자동차 메이커에서 딱 설계된 대로 그대로 해서 길들이기를 잘하면 또 출력이 올라갑니다. 남들은 운전 못하는 사람은 출력이 떨어지고 운전 잘하는 사람은 출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운전자가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평상시에 운전을 잘한다 하면 길들이기로 연비가 올라가고 출력도 증가됩니다. 매연도 안 나와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매연 저감한다, 출력 증가된다고 하는 밖에서 우리 착한 순진한 화물차주분들 호주머니 털어먹는 거 하시는 분들 보세요. 이런 차에도 매연 저감되고 출력 증가됩니까?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다고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 부하 검사에서 매연 1모드, 2모드, 3모드 전부 다 빵프로인데 뭐 잡을 게 있어야지. 그죠? 매연 저감할 게 있어야지. 없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냉정하게 접근하시라고. 매연 나오시면 정비공장 가시라. 출력이 부족하면 이슈 매핑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하거나 운전을 잘해서 길들이기 하거나. 자, 연비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운전 방법을 배워서 운전 실력으로 연비를 올리던가.
딱 정해져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화물차주분들 혼자서 운행하시다 보면 이래 소통이 좀 힘들죠. 그리고 혼자만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다른 분들하고 의사소통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니까 뭐 하나에 꼽히면 그게 100% 단갑다 싶어가지고 맞아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요, 세상을 넓게 보세요. 자동차 메이커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연구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석학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어떤 거 연료절감기 한 개 툭 달아가지고 자동차 메이커 너그 연구소 직원들 전부 다 바보야, 이 논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성산이 있겠어요? 그러면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웃고 말지요. 너거는 너희끼리 해보세요. 오는 우리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연료절감기 나와가지고요, 자동차 메이커 기술을 뛰어넘은 거 있는가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가 있는가 보시라고. 연료절감기에 지가지고 그 업체 제품을 사준, 기술 도입을 한 그런 자동차 메이커가 있는지 보시라고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 어떻게 발전하는 줄 아십니까? 외국 자동차 회사 그냥 카피 뜨기도 바빠요. 특허기간 만료돼도, 특허기간 20년 되잖아요. 그럼 그 기간 만료된 기술도 우리나라보다 앞선 기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주워와가지고 복사 뜨기도 바빠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외국 자동차 메이커 많이 앞서가 있죠. 그 기술요, 주먹구구식으로 못 따라가요. 특허 다 박아놓고 시작하고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수입차에 그런 기능이 있다 해도 그 특허가 밖에 있으면 또 20년 동안 코 빨고 앉아 있어야 돼. 그게 우리나라 기술이에요. 그게 현실이고, 그죠? 그래서 이 자동차 쪽은 상상을 해야 기술이 개발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상을 합니까? 엔지니어들이 상상을 합니까? 있는 거 뺏기기도 바빠. 그리고 뭐 시중에서 연료절감기, 매연절감기, 출력절감기 만든다 하면 국산차도 그렇고 수입차도 그렇고 그 속에 자동차 메이커 속에 연구진들이 그렇게 바보들만 있을까? 이 생각도 해보시라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매연 나오면 돌팔이 만나지 말고 정비공장 가라. 출력 올리고 싶으면 이슈 매핑하거나 길들이기 하라. 연비를 올려서 연료비를 절감하고 싶다 그러면 운전 방법을 바꿔라. 배워서 바꿔라 해요. 아시겠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